어쨌든 용산은 입지에다가 장기 배팅하는 지역입니다. 단기간 동안에 아파트 지어줘서 내 집 마련하겠다? 그걸 원하시는 분은 용산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사실 여기는 30년이 걸리건 50년이 걸리건 설령 내가 죽고 나서 진행이 되던지 간에 그냥 묻어두시는 분들이 투자하시기 합리적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산 투자 원하시는 분 중에서 피를 먹고서 정리하는 옵션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후보지 선정된 지역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 이전에 예정지를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지역은 용산입니다. 자, 한국에서 21세기를 통틀어 최고의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인데, 최근 들어서 용산 공원부지라던가 정비창 부지 같은 초대규모의 개발 사업들의 밑그림들이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저는 용산에서 진행 중인 정비 사업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첫 번째는 초장기 투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초장기 투자는 세대를 건너뛸 수도 있는 정도의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초장기 투자로 정비 사업 투자를 생각한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구역이라도 설령 후보지라고 하더라도 용산 지역에서 가격 보지 말고 매수하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중에 한 곳을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초장기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용산 어느 구역에다가 사놔도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방향은 입지 대비해서 얌전한 금액선에서 물건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중간에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옵션, 그리고 초장기로 끝까지 끌고 가는 옵션, 이 두 가지를 손에 쥘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해서 아주 저평가된 지역을 매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정장이 세게 왔을 때 아주 저렴한 금액선에서 매입을 하거나,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방향 같은 경우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익률은 훨씬 더 훌륭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투자 방향성을 고려를 해서 현재 최소 후보지 단계라도 넘어간 구역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용산에서 진행 중인 적어도 후보지 단계라도 넘어간 정비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제가 데이터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따졌을 때는 총 한 13개 구역 정도가 되겠고요. 진행 중인 그 사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심복합사업, 공공사업이죠. 그리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모아타운 신통기획,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제 흔히들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사업이죠. 거기다가 과거 도정법상에 있었던 재개발과 재건축까지 이 모든 사업들을 포함한 사업들이 현재 용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라인과 또 현재 그 구역들마다의 노후도, 거기다가 용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토지들을 각 구역마다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사업성과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나 얌전한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도심공공 8차 효창공원 압력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한번 보겠는데, 입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효창공원 압력이 현재 경의중앙선과 6호선이 통과하는 환승역입니다. 그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것이 3080 플러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데요. 이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사업과는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공공성을 강조하는 대신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높게 준다라고 명시를 해놨죠. 그렇다 보니까 그 반대 급부로는 후보지라도 선정된 이후부터 거래되는,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 기존 물건조차도 거래됐을 때는 현금 청산이다 라고 겁을 줬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최근 몇 년까지도 이번 연도에도 일부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 원인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개발을 진행해 왔을 때 사실 이런 현금 청산으로 겁을 줬던 적이 이번 처음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업들도 여러 가지 쪼개기와 전쟁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수정되고 개정됐던 게 도안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서 현금 청산을 실제로 진행했었던 적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번에도 공공성 강조해서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해봤자 어차피 정권의 임기는 길어봤자 4년 5년이고 도정법은 진행돼서 조합 설립돼서 준공까지 갈 때까지는 세월이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권의 어떤 규제보다는 훨씬 더 정비 사업에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조합원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도 이런 공익성 때문에 사실 동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민간 사업으로 턴을 해서 다시 한번 후보지로 선정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입지를 먼저 보시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쪽에 용문동 일대가 평지에 가깝거든요. 평지면서 역세권입니다. 그것도 초역세권이고요. 주변 환경도 용산치고는 꽤나 정비가 그래도 잘 된 편에 속하죠. 거기다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와의 연계성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사실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되는 금액대 선 자체가 평당 1억대를 훌쩍 뛰어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래되는 금액선이 지분가로 봤을 때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가 일반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수준인 것 같고요. 용도 지역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3종이라던가 상업지역 용도 지역의 그런 비율도 꽤나 높은 편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종상향도 없이 이 지역은 아파트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토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노후도도 꽤나 심각한 편이죠.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도 꽤나 높게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진행을 만약에 이런 도심복합 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으로서도 충분히 기준 요건은 충족을 할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신통기획 같은 일반 재개발로도 충분히 추진을 할 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최근 들어서도 신규 건축 행위가 많이 됐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에도 상당히 투자 함직한 작은 형태의 다세대 물건들도 많이 있는 그런 동네죠. 그래서 이 지역은 투자로 했을 때 투자 금액으로는 소액 투자가 그래도 용산치고는 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계동 통합구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입지적으로는 여기 있는 도심복합사업지와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쭉 한번 올라가서 청파동 넘어 서울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 서계동인데,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릉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고선 형태로 이런 도로들이 짜여져 있고요. 한번 언덕을 넘어가서 약간 평지가 있다가 또 언덕을 넘어가서 평지가 형성된 그런 약간 고원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정비 시급성으로 따지면 손에 꼽힐 정도로 노후도라던가 호수 밀도라던가 아니면 도로 전면 상태라던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이 됐는데 금액선을 한번 보면 금액선이 생각보다 얌전합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도심복합사업의 평균적인 매매 지분 그 금액이 다 1억대를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서계동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서울역 역세권이면서 상당히 훌륭한 입지를 자랑하는데 지분가가 8천에서 1억 사이 정도로 약 한 20%가량은 더 저렴해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해당 구역 같은 경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건축행위 허가가 안 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려 70%가 넘는 땅들을 전부 다 종상향을 해야지만 인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종상향을 공짜로 해주는 경우는 없죠. 보통의 종상향은 대부분 그 반대급부로서 기부채납으로 토지나 임대주택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서계동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종 일반 주거지역임을 감안했을 때는 여기도 프리미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꽤나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고, 비슷한 구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역으로 추가가 된 청파 2구역입니다. 청파 2구역도 위치를 한번 보시면 서계동 구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청파 2구역의 속사정을 한번 보면 청파 2구역 중에서 이 밑에 있는 요 구역이 사실은 청파 2구역과 같이 추진을 했다가 청파 2구역이 잘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올 초부터 해서 이 밑에서 이제 일부 편의반, 전체 편의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레포트를 한번 써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청파 2구역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크게 얻지는 못해서 일단 기존 안대로 확정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파 2구역도 보시면 구릉지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이쪽이 맞닿아 있는 청파 1구역까지는 그래도 거의 평지라던가 완만한 경사에 가까운데 여기 있는 골목을 넘어서 구릉지를 한번 2번, 3번 정도 넘어야 이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로도 열악하고 구릉지도 심각한 지역이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비율을 봤더니 여기 역시도 70% 넘는 땅이 일종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 그걸 보고서 가격을 보니까 거의 서계동과 흡사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계동 같은 경우에도 한 8천에서 1억 그 사이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도 한 8천대 정도가 현재 형성돼 있는 토지 지분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랄 데 없는 입지긴 합니다. 구역계 자체도 굉장히 넓게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역계가 전체가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대단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다가 투자하는 금액치고는 좀 저렴해 보이기는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노후도 역시 굉장히 심각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통기획으로 충분히 후보지로 선정될 만한 노후도를 자랑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신용산역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었던 구역들입니다. 신용산역을 한번 보면 신용산역에 맞닿아 있는 북측 2구역과 북측 1구역 여기가 이제 둘 다 과거 도정법상의 재개발로 이미 구역계가 수립이 돼 있었던 동네고요. 현재 이제 건축 설계 허가를 받아서 사업 인가를 앞두고 있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역들 같은 경우는 연립이라던가 다세대 비중보다는 단독이나 근생 비중이 더 높죠. 그래서 사실 투자 금액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소 20-30억대 투자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물론 완성만 된다면 육안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입지다 파악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주상복합 같은 형태로 굉장히 고층 형태의 빌딩들, 업무시설을 포함해서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격을 한번 봤더니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거래 있었던 금액대를 봤을 때 한 1억대 정도로 보이는데 이 1억대도 사실은 그 전체 덩어리가 지분이 20평 이상 되는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그럼 평당 1억씩 해서 20평 되더라도 약 20억 넘는 투자 금액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구역의 진행 단계가 이 정도 수준까지만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샘플링을 해봐야 되냐면 아주 초기에 있는 단계들이 신용산역 북측 정도, 그러니까 사업 인가 정도 수준에 근접을 했을 때는 프리미엄이 최소 1억대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 가격선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원효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효로 1가에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원효로 1가 같은 경우는 효창공원암역에 바로 북측에 붙어 있고요.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역세권 시프트라고 했을 때는 서울시 SH공사에서 매입 형태 장기 전세 임대주택을 상당히 많이 끼고 그 반대급부로는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적률만 봤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용적률을 맥시멈 500%까지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임대주택을 요구를 한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효창공원 앞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역시 비슷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후보지 단계로 동의를 열심히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시자면 가격이 여기 역시도 1억대를 넘어가 버렸죠. 1억에서 높으면 한 1억 5천 사이에서 지분가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일종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살펴봤었던 도심 복합사업지, 이 사업지의 지분가와 거의 흡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효창공원 압력 또 역세권 도시정비형, 여기도 같이 보면 한 1억대에서 1억 2천 정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 동네는 2종 내지 3종 땅에서 진행해서 후보지 단계 갔을 때 형성되는 프리미엄이 지분가로 1억대에서 1억 2천 정도 수준이겠다라고 파악하시면서 다른 구역을 보면 좀 더 편하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아타운입니다. 용산 전체에서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된 데가 요 한 군데인데 모아타운 3차
후보지로 선정이 됐죠. 면적은 그리 넓지 않은데 지역성 자체가 한강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시도를 했었다가 결국에는 모아타운 후보지로서 낙찰이 됐다. 가격대를 한번 보면 가격대 라인이 한번 껑충 뛰었었죠. 후보지 선정 시기에. 그래서 1억 2천대까지 형성이 됐다가 최근에 아주 작은 거래기는 하지만 조금 그 밑에서 형성되고는 하는데, 이렇게 낮게 지분가 형성된 금액대들은 이제 지분이 굉장히 커서 전체 가액대가 크면 클수록 단가는 조금 싸게 보여지는 경향이 좀 있다.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서 매 월마다 10건, 20건 이상씩의 거래가 있는 구역이면 사실 그런 단가 낮은 거래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평균으로 회귀를 하는 그런 희석 움직임이 보이는데, 거래 없는 시기에서는 한 건, 두 건의 거래가 단가를 좌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차트가 그려졌다.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역시도 1억대 이상의 지분가는 예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촌 1구역입니다. 이촌 1구역은 과거에 있었던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던 사업이죠. 그래서 입지를 봤을 때 서부 이촌동에 위치를 해 있고요. 특례구역입니다. 여기는 시범 증산부터 해서 북한강 성원이나 이촌 시범 이런 아파트들과 더불어서 여기도 특례구역으로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전부 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바로 국제업무지구 예정지 정비창 부지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는 묻어두기식의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렇다 보면 가격대가 절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비쌉니다. 평당 2억을 넘어서 2억 5천까지도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엔간한 강남권보다도 한참 더 비싼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역의 특성상 정비창 부지와 맞닿아 있으면서 한강뷰가 나온다? 서부 이촌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이촌동의 아파트들도 건축으로 진행을 하기 어려운 이런 용적률을 400%까지 찾아먹은 아파트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가격대가 절대 만만치가 않다. 그에 비해서 이촌 1구역은 기대감이 재개발로서의 기대감까지 같이 공존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묻어두시는 분들은 2억이건 3억이건 그냥 묻어두시려고 하는 아주 좋은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한강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로 구역 남측, 북측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구역계가 그리 넓지는 않아요. 한강로가 삼각지역 쪽에 보시면 되는데, 한강로 북측 구역과 남측 구역이 두 군데를 결합개발 형태로 조합 설립을 했다가 2011년도부터였나요? 그 결합개발 방식에 대해서 조합 정관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체가 꽤나 오래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결합개발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북측 구역에다가는 기부채납 및 공공기업 용지로 활용을 하게 될 거고, 남측 부분이 이제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입지죠. 최근에는 이제 삼각지역 일대에 있는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면서 이쪽 일대에 있는 상권까지 핫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거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구역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엎어지거나 아예 해지되거나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진행이 속도만 제대로 탄력만 붙어주면 금방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지로 봤을 때 4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삼각지역에다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용산 공원부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 역시도 평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입지가 훌륭하다. 그래서 가격대를 한번 봤더니 남측만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한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 지분가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다세대 연립들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한 1억대 초반대 정도 되는 그런 지분가를 보이는 다세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다. 물론 투자 금액대가 1, 2억은 안 되고요. 최소 6, 7억대 정도는 생각하셔야 된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암동 한번 보겠습니다. 후암동, 서후암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후암 1구역입니다.
후암 1구역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현재 특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진행되게 됐을 때는 이 전체 특계구역들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바로 동쪽에 붙어있는 동후암동이 최근에 이 고도 지역에 대해서 조금의 혜택을 받았죠. 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20m까지 고도 지역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약 8m 정도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2개층, 3개층 그 정도 수준으로 높여줬는데, 이 동암동 같은 경우는 조그만 집은 가지신 다세대 조합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제 저층으로 지어야 되는 특성상 사업성을 극대화하려면 중대형 형태로 많은 세대를 뽑지 말고 작은 세대만 뽑아서 아주 초고급 형태, 하이엔드급의 타운하우스 형태를 가는 게 제일 유리한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많은 다세대 지분조합원들이 들어와 버리셔서 사실은 소형 평수로 밖에는 가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후암 1구역은 과거부터 계속 묶여 있었죠. 그 구역이 선정된 상태로 신규 인허가가 안 나는 상태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평형대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격대를 한번 봤더니 가격대가 한 1억 2천에서 1억 4천대 정도 지분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용도 지역도 전체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별도의 종상향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한번 13개 정도 현재 용산에 후보진의 구역 지정된 지역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한남 뉴타운도 한번 가격을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한남 3구역이 이주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주비가 2조 4천억에서 2조 7천억 정도 풀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가 이쪽에 있는 후보지 및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확률도 꽤나 크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전세에 대한 가격 라인이 비슷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전세 이주 수요가 이쪽 동네로 꽤나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위치해 있는 보광동의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지분가가 1억 5천에서 2억 5천 그 정도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점을 찍었었던 21년 말 요 가격대보다는 꽤나 많이 이 중간 가격대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4구역, 2구역, 5구역 이런 남아있는 구역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금액선은 최고점으로 다시 회귀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반등한 것만큼의 가격적인 반등은 보이지가 않는다. 아무래도 이런 정비사업들 예정지들을 봤을 때는 아파트 값이라는 완성물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 토지값이 올라가려면 그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를테면 건축비라던가 금리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줘야 토지값이 확 튀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비용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오른 상태로 인플레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를 확 띄우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의 평균적인 지분가를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구역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지금 입지 대비해서 비싸고 또 어느 지역이 현재 입지 대비해서 조금 저렴한지 금방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앞서 제가 맨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장기간 동안을 보더라도 그냥 묻어두겠다. 없는 셈 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묻어두겠다. 근데 내가 현금 라인이 10억이 아니라 15억, 20억 정도가 있다. 이 정도 금액을 묻어두기에는 저는 이촌 1구역이 가장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입지로 봤을 때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작은 금액을 묻어두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단계는 나간 데가 좋다. 그랬을 때는 저는 한강로 남측 구역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그 삼각지 옆에 붙어있는 구역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삼각지에 붙어있는 구역이고 결합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남측 구역 요 위치에다가 이제 주상복합 형태의 업무 복합시설 아파트까지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측 구역이 가성비가 그래도 장기 투자하기에는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투입 금액이 여기도 거의 10억 언저리까지는 예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묻어두면서 소액 투자 형태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파 2구역 그리고 서계동 통합구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파 2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서계동 통합구역 같은 경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때문에 단가는 좀 싸죠. 상당히 그래도 가격은 매력이 있다. 다만 이 모든 투자 예상하실 때 모아타운 후보지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자들은 현금을 10억 언저리 정도는 보유하신 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투자고, 초기 단계, 후보지 단계인 지역들은 최소 5, 6억대 정도 현금은 가지시고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전세 끼워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모아타운 후보지 쪽으로 그나마 좀 노려보시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용산에서 진행 중인 조합 사업들을 쭉 한번 가격대들과 사업성을 같이 살펴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용산은 입지에다가 장기 배팅하는 지역입니다. 단기간 동안에 아파트 지어줘서 내 집 마련하겠다? 그걸 원하시는 분은 용산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사실 여기는 30년이 걸리건 50년이 걸리건 설령 내가 죽고 나서 진행이 되던지 간에 그냥 묻어두시는 분들이 투자하시기 합리적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산 투자 원하시는 분 중에서 나는 피를 먹고서 정리하는 옵션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후보지 선정된 지역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 이전에 예정지를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지들은 지금 진행 중인 예정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예정지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만한 예정지들은 사실 후보지 단계 정도의 피는 형성이 이미 돼 있다. 최소 8,000대 이상 형성된 게 이 용산 전체의 지분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동암동이라던가 뭐 이태원동이라던가 이 모든 지역들의 지분가가 8,000 이하에서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성 대비해서 가능성을 같이 보시면서 한강변 그리고 강남권, 용산 이 세 군데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다음 장에 이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쓸 수 있는 정비사업 부양책들은 사실 그 대상 지역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남권에 남아있는 중층 재건축 단지들 남아있고요. 또 목동이라든가 여의도 같은 비강남이지만 비싼 동네들에 있는 재건축 지역들 남아있습니다. 그 제외하고는 아주 좋은 동네들에서 진행하는 이런 재개발 모아타운 같은 형태 조합사업들 이 한 덩어리가 남아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이죠. 첫 번째로는 용산 정비창이나 용산 공원부지 같은 지역들, 그리고 또 한 분야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들, 이 분야들이 다음 장의 경기 부양책을 이끌 만한 지역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지금 눈에다가 딱 담아두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하나씩 싸게 튀어나오는 물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매물들을 잡게 되면 아주 여러 개의 옵션을 쥐고서 훌륭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하고 쪽집게 같은 투자 지역 선정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과 수요일에 있는 세미나에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